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긴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파특보 속에 춥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11도, 횡성 영월 평창은 영하 14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두툼한 외투와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온 더 떨어지겠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위험은 없는지도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요. 당분간 하늘은 맑겠지만 이번 주말까지 한파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대학생과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마을의 문제를 고민해본 한 프로젝트가 원주에서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고요. 강원문화재단이 영상 콘텐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단체를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도록 하죠. 1월 2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달 강원 지역 기업 업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지역 기업 심리지수는 89.3으로 전달보다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다음 달 전망지수도 86.5로 이달보다 0.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영 애로사항으로는 내수 부진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인력난, 인건비 상승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기관의 신고 없이 운영되는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을 활용한 미신고 불법 숙박과 민박업소의 불법 증축, 편법 행위를 단속합니다. 원주시가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를 수시 모집합니다. 지정 요건은 2,000제곱미터 이내 구역에 소상공인 상점 20개 이상이 밀집해 있어야 합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고 시설 현대화 지원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12개 골목형 상점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 농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마을의 문제를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한 프로젝트가 최근 원주에서 진행됐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였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의 이은정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순환경제라는 개념부터 짚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순환경제란 무엇이고 이게 지금 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순환경제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원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쓰고 순환시킬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아예 바꾸자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자원을 한 번 쓰고 나면 폐기하는 그런 일방향적인 경제에 익숙했는데요. 순환경제는 가능하면 오래 사용하고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서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생활 방식 그리고 지역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순환 경제는 우리가 당장 어떻게 쓰고 버릴 것인가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화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순환성을 높여서 환경을 좀 보호하자 이런 취지인 거겠죠. 네. 네, 이번에 연세대 미래캠퍼스 학생들과 지정면 신평 1, 2 주민들이 함께한 사회문제 탐구 활동 원주 순환경제 리빙랩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어떤 취지로 기획이 됐고 또 이를 주관한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이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배웠던 사회 문제를 지역 현장에서 직접 다뤄보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리빙랩이라는 방법을 적용했는데요. 이 리빙랩은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보고 실험을 해보면서 해결책을 찾는 그런 활동을 말합니다. 이 활동을 주관한 저희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은 이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과 빈곤과 같은 그런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연구와 교육 그리고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는데요. 네.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저희가 지닌 이런 역량을 지역과 공유하면서 학생과 주민이 함께 배우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박사님, 이 리빙랩이란 영어 단어를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리빙, 그러니까 살아있는 실험실 혹은 일상 속 실험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활동이 진행된 지정면 신평 1, 2는 어떤 마을인지도 궁금한데요. 학생들과 이제 함께 마을을 살펴보면서 이게 어떤 문제들이 주요 과제로 도출됐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신평일리는 원주시 지정면에 위치해 있고요. 인구가 200명이 조금 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주민 대부분이 5,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조사하면서 가장 주목하게 된 것은 쓰레기 배출하고 처리하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것 자체가 이 어르신들께는 큰 부담이었고요. 배출 장소라던가 수거 방식이 이 마을 현실과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또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좀 발견됐는데요.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모든 주민이 편안하게 사용하기에는 좀 제약이 있었고 또 마을 차원에서 노인 돌봄을 할 수 있는 인력이나 방식도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들이 사실 외부에서 보면 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마을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도입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이제 저희 활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네. 쓰레기 배출 장소를 포함한 관련 문제 또 경로당 운영 현실 등을 짚어주셨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대학생들과 이런 마을 문제를 함께 논의하는 방식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었을 텐데요. 실제 현장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갔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 활동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는데요. 저희 운영진이 먼저 주민들을 여러 차례 만나서 순환경제와 리빙랩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전소통을 통해서 이 활동이 단순히 외부인들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함께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주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도 아주 흔쾌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장님과 주민 몇 분께서는 학생들의 멘토까지 맡아주시면서 마을의 상황이나 주민 입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마을 축제에도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학생들이 바자회를 돕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더 많은 주민들께 저희 활동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과 주민들 사이에 유대를 만들어 간 것이 이 활동을 가능하게 했었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대가 다르고 연령 차이가 많이 나서 뭐 소통에 어려움이 있진 않았을까 걱정이 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의견 도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진단된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함께 논의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럼 학생들과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서 도출한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네. 먼저 가장 큰 문제였었던 음식물 쓰레기와 분리수거 문제부터 말씀드리면 접근성이 더 좋은 그런 배출지를 찾았고요. 원주시청이나 수거업체하고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또 집안에 쌓여있는 의류 같은 폐기물은 버리는 대신에 다시 쓸 수 있도록 온라인 나눔 마켓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회관이 특정 사람들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공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대안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에서는 경로당 도우미 사업이 인력 문제로 운영되지 못했는데요. 이 제도를 노노케어의 관점에서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해서 주민들이 부담 없이 함께 즐기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재설계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이 모든 것이 이제 구상의 단계였고요. 다음 봄학기에는 이 대안들이 실제로 이 심평윤리에서 효과가 있는지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검증해보고 계속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지를 이제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야 하는 과정이 남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활동에 참여한 주민들과 학생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뭐 주민들은 어떤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다고 할까요? 네, 주민들께서는 무엇보다도 마을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가장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학생들이 마을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준 점을 고맙게 생각해 주셨고요. 또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같이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아주 새롭고 반가웠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학생들 역시 학교를 벗어나서 현장에서 사회 문제를 직접 마주하는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주민들과 대화하고 원주시청이나 수거업체하고 협의하고 또 갈등을 조정해보면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과정을 배울 수 있었다는 점, 이것을 아주 의미 있게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빙랩 방식의 프로젝트가 앞으로 더 확산이 된다면 지역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지역사회에서 문제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외부에서 누군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역 안의 사람들이 먼저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함께 방법을 찾고 직접 시험해보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대가 되는 변화는 공동체가 회복된다는 것인데요. 서로 잘 몰랐었던 이웃들이 이 동네의 문제를 계기로 해서 만나게 되고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갈등을 조정해보는 이런 경험이 쌓이게 되면 지역이라는 것이 단순히 같이 사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는 공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빙랩은 답을 신속하게 주지는 않지만 지역이 스스로 배우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사회가 더 단단해진다는 점에서 이 리빙랩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지역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번 심평 1, 2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비슷한 리빙랩이나 지역 연계 프로젝트를 이어갈 계획이 있으시면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심평1, 2 사례는 완성된 결과라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학기에는 이 대안들이 심평1, 2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실험해보고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리빙랩 활동들을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델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른 문제와 조건, 다른 맥락을 존중하면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또 대학의 역할 역시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번 활동이 대학과 지역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나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전문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번 심평일리의 경험이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사회 변화가 이렇게 거창하거나 전문적인 계획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무엇이 불편한지를 먼저 말해보고 이웃들과 함께 직접 그 해결책을 고민해보는 것, 그런 경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변화가 누군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정의하고 함께 해법을 만들어간 그 과정 자체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의미 있는 시도가 지역 곳곳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세대학교 빈곤문제 국제개발연구원의 이은정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7분입니다. 강원 지역 영상 콘텐츠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새로운 교육 사업이 본격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이 G 콘텐츠 아카데미로 통합 개편한 강원 콘텐츠 제작 입문과정 강원 영화학교의 운영단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서 기획부터 제작, 성과 확산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강원 콘텐츠 제작 입문과정 강원 영화학교,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번 사업은 강원 지역에서 영화나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은 예비 창작자들이 기초 단계부터 실제 제작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강원 영화학교와 강원 콘텐츠 IP 개발 지원 사업을 G 콘텐츠 아카데미라는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처음 선보이는 사업이라는 점인데요. 네. 이번 통합을 통해 IP 기획, 제작 입문, 제작 기술 실습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교육 구조가 본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창작 단계나 관심 분야에 따라서 과정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고요. 교육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제작과 성과 공유까지 이어지는 성장형 교육 모델이 구축된 것이 특징인데요.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이다빈 대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 콘텐츠 제작 입문과정 영화학교는 강원 지역에서 영화나 영화 콘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기초부터 실제 제작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춘천, 원주, 강릉 이렇게 도내 3개 권역별로 선정된 운영단체들이 각 지역의 특성과 창작 환경에 맞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단순히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직접 단편 영화까지 만들어 보면서 촬영, 연출, 편집까지 영상 제작 전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원에서 활동하는 창작자들이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강원 안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사업이고, 이를 통해서 지역 창작자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강원 지역 영상 산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기대 효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강원 영화학교도 성과가 꾸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통합 개편의 배경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네, 기존 강원 영화학교는 지난 7년간 도내 영상 창작자 양성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그동안은 콘텐츠 IP 개발, 제작 교육, 실습 사업이 각각 분리돼 운영되다 보니까 참여자 입장에선 연속적인 성장 구조를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이번 G 콘텐츠 아카데미 통합은 이야기 기획에서 시작해 제작, 그리고 다음 단계로의 도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어 입문 과정을 통해 영상 제작 전반을 이해한 참여자가 다시 IP 개발 단계를 확장해 지역을 배경으로 한 시나리오를 발전시킬 수도 있고요. 이미 아이디어나 시나리오는 준비돼 있지만 제작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문 과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작 역량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도내 창작자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인데요. 교육 과정과 성과 공유회를 함께 운영하면서 창작자 간 네트워크 형성과 협업 가능성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운영 방식과 지원 방법도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공모에서는 춘천, 원주, 강릉, 도내 3개 권역별로 최대 2곳의 운영단체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선정된 단체들은 각 지역의 창작 환경과 특성을 반영해 교육 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게 됩니다. 단순한 강의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참여자들이 직접 단편 영화를 제작하면서 기획, 촬영, 연출, 편집까지 영상 제작 전 과정을 현장에서 경험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또 영화 제작에 국한되지 않고 비평, 배급, 마케팅 등 영상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운영해서 교육의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공모는 영화 제작이나 영상 문화 교육 역량을 갖춘 도내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요. 선정된 단체는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는 오는 3월 5일까지고요. 자세한 내용은 강원문화재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문화재단 강원영상위원회 이다빈 대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콘텐츠 아카데미를 통해서 강원 지역의 창작자들이 각자 고군분투하는 개인이 아닌 같은 아카데미를 경험하는 동문으로서 서로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제작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감도 얻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지역에서 충분히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강원영상위원회는 지역 창작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강원에서 시작하고 더 넓은 무대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곁에서 꾸준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에서 제작까지 강원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더 넓은 무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G 콘텐츠 아카데미가 든든한 출발점이 되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체육 행사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영월 청령포 등 강원 곳곳의 풍경을 담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다음 달 4일 개봉을 앞두고 극장과 화제작으로 부상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 입장권 통합 전산망의 실시간 예매율을 보면요. 왕과 사는 남자 작품이 예매율 17.1%, 예매 관객수 6만 9천여 명으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배우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김민주 연의 이 영화는 계유정난 이후 단종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요. 영월 청령포를 비롯해서 고성 화엄사, 평창 동막골 세트장 등에서 촬영된 작품은 관객들을 1457년 역사의 그날로 이끕니다. 특히 이번 작품은 그동안 다수의 작품들이 계유정난의 피비린내 나는 권력 찬탈에 집중한 것과 달리 모든 걸 잃어버린 어린 왕의 뒷모습을 조명하는데요. 네.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가 수려한 동강과 빼곡한 소나무를 따라서 다시 펼쳐집니다. 강원영상위원회는 다음 달 8일 CGV 춘천에서 시사회를 열고 관객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시사회는 총 6차례에 걸쳐 진행이 되고 장항준 감독과 주연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사회 신청은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강원영상위원회의 SNS나 유선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다음으로 원주시립교향악단의 공연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지난 8일에 신년음악회를 선보였던 시립교향악단이 다음 달 5일 오후 7시 30분 백운아트홀에서 제103회 기획연주회 피가로의 결혼을 선보인다는 소식인데요. 정주영 상임 지휘자의 지휘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 및 예술사 전공 학생들과 협연을 펼칩니다.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중 하나인 피가로의 결혼은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지방의 수도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계급사회에서 시민사회로 전환되는 18세기 유럽 사회의 변화를 그린 작품인데요. 연주회는 전석 무료로 진행이 되며 사전 예매는 원주시 통합예약 플랫폼에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소식을 더 전해드리자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원주 시립합창단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및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 대상지 모집이 다음 달 9일부터 11일까지 이뤄진다고 합니다. 원주에 있는 아파트나 공공기관, 기업 중에서 합창단의 공연을 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추첨을 통해 선정이 되는데요. 2020년 8월에 시작돼서 어느새 6년째 진행 중인 이 사업은 친숙한 곡 위주의 공연을 펼치면서 호응을 받아왔고요. 올해는 아파트 10곳과 공공기관 또는 기업 5곳을 모집해 지난해보다 많은 곳에서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 꼭 신청하셔서 공연장이라는 공간적인 제약을 넘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공연 관련 소식이었고요. 평창에서는 송어축제가 한창인 가운데 얼음낚시 대회가 펼쳐진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과 내일 축제장에서 펼쳐지는 행사인데요. 하루 450명씩 총 900명이 참가할 수 있는데 그 주최 측이 제공하는 얼음낚시대와 미끼를 이용해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가는 송어를 잡으면 됩니다. 사실 시상은 1, 2, 3위 순위상 외에도 최연소상, 최연장자상, 가족상, 아차상 등 다양한 부문으로 마련돼 있고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낚시도구도 수여되고 여기에다 순금 반돈으로 제작한 기념패가 걸린 황금송어를 잡아라 이벤트와 행운상 추첨도 함께 운영됩니다. 현장 접수도 또 정원 미달 시에는 현장 접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서 방문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현장에서 자연스레 낚시를 즐기면서 대회에 참여해서 상품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새 금값이 아주 만만치 않은데요. 네, 아주 상패와 상장까지 다양하게 준비돼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강원 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1월 2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